예. 우리 목사님께서 며칠 전에 아침 일찍 기분이 좋아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얼른 지난주에 이 방송으로 하기로 했다가 우리 경진 바른청년연합 청년이 와서 얘기하는 바람에 이제 오늘로 미루고 아침에도 통화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노인이라서 물론 아주 정정하시고 힘도 있으시고 그래서 다른 별일이 없으시기를 바라는데 지금 그 전화기가 꺼져 있는 상태가 됐어요. 빈살만 만나러 갔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간 지금 그런 것 같고 하여간 어떻든 지금 이제 이선교 목사님이 이것을 아마 2004년부터 아마 쌓아오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14,000명에 대해서 1인당 9천만 원씩 1조 2천억, 1조 3천억 정도를 제주 4.3 사태. 여러분 4.3 사태는 무엇입니까? 4.3 사태는 어떤 사태입니까?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기 위한 그러한 남로당의 그런 반동 사건이었었거든요. 그 당시에 5월 10일 총선거를 실시해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세우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남한만의 단독 정부 세우는 것을 반대한다. 그리고 주한 미군들 철수하라.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유로서 남로당들이 사건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파출소를 습격하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희생자들이 생겼냐면 그것을 또한 정리하기 위해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인들이 가서 그들을 진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이제 이것을 다룬 우리 다큐멘터리를 김재동 목사님께서 탐나의 봄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그래 이제 김재동 목사님이 만든 탐나의 봄은 얼마 전에 세계로 교회에서 상영되어서 상당히 여러분들이 가서 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김재동 목사님이 만드신 탐나의 봄 다큐멘터리에 안에 있는 내용이 이제 원래 이선교 목사님의 역사적 사료하고 좀 달라가지고 두 분이 조금의 마찰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는 이제 제주도의 난동을 일으키는 그러한 군인과 또한 반란을 참여한 경찰들을 무력으로 대항할 그 당시에 이제 비상사태 선포 군인들이 가기 전에 그 문제를 진압할 수 있는 그러한 물리력을 가진 사람들이 없어서 서북 청년단을 그쪽에 보냈어요. 조병옥 내무부 장관이 비공식적 채널로 다 해서 그 당시에는 하지 미군 사령관이 서북 청년단을 보내는 것을 원치 않았고 또 그것이 상당한 분란 소지가 있어가지고 그걸 막고 있었는데 비밀리에 제주도에 파병해서 서북 청년단들을 통해서 상당한 물리력을 행사해서 저들의 난동을 막아내는데 혁혁한功을 세웠어요. 근데 이제 이때 서북 청년단을 조병옥 내무부 장관이 보냈기 때문에 사실은 먹을 것 같은 거 다 이렇게 먹게 해주고 그러는데 이 서북 청년단들이 가서 행패를 부려서 제주도민들을 괴롭혔다. 그래서 상당 부분 서북 청년단이 잘못된 것을 이제 이번에 탐나에 보면서 실는 바람에 이것이 헌법재판소 재판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해서 이제 이선교 목사님은 이제 탐나에 보면 이제 사료가 좀 달라가지고 이제 조금 영화 상영을 막고 사실은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 이선교 목사님을 소개해 준 분이
김재동 목사님이었어요. 김재동 목사님이 이 4.3 사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라고 소개하신 분이 김재동 목사님이었고, 김재동 목사님 통해서 이성교 목사님 알았는데, 이성교 목사님이 김재동 목사님한테 요 부분이 잘못됐다고 얘기해서 김재동 목사님도 인정을 했는데, 요거 만든 PD가 좀 그 자기가 만든 작품에 가서 손을 댈 수 없다고 하는 바람에 요게 약간의 그 사료가 달라가지고 영화하는 것을 좀 약간 이게 마찰해서 상영을 막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어떤 상태냐 하면은, 제주도에서 어떻든 올해 3,000명의 우선 그 신청을 받아서 3,000명한테 9천만 원이 하는 8천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됐어요. 그래서 2,400억을 제주도민들한테 지금 희생자로 신청하면, 그냥 희생자로 신청하면 그게 3,000명 정도까지 올해 해주기로 했는데, 지금 300명도 채 안 됐어요. 왜 300명도 채 안 됐냐면, 제주도에 있는 이 희생자라고 속칭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선교 목사님이 재판을 하고 있다는 것이 소문이 났어요. 그리고 이 희생자를 신고하는 과정에 잘못된 정보나 자료를 신청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 처하도록 그 신청하면서 그 각서를 쓰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보통 때 같으면 제주도 제주도청이나 각 그 시청 사무실에서 실적 올리기 위해서 그냥 막 발굴해서 3,000명을 아마 채워가지고 다 올해 돈을 내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성교 목사님이 헌법재판소에서 이 제주도 4.3 사건에 대한 진상보고서 및 희생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었다고 우리 이성교 목사님이 헌법재판소에 재판을 건다는 것이 이미 알려졌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도 시청에서도 또 실제로 희생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조차도 신청을 할 수가 없어서 3,000명이 아니라 300명뿐이 신청을 못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이제 그 헌법재판소 제소한 이성교 목사님의 그러한 그 재판의 성과인지 몰라요. 그런데다가 올해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2명이 바뀌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한 4.3 사건 진상보고서 쓴 그 진상보고서를 쓸 그때 책임자가 박원순이었거든요. 그 박원순이 너무나 실제로 이 진상을 조사하지 않고 허위로 만들어서 심지어 빨갱이들 아주 극렬한 빨갱이 그 사람들도 2,500명을 여기에 유공자로다가 만들어 놓은 그런 이 보고서를 어떻게 대한민국을 세우는 것을 반대하고 거기다 총을 가지고 양면을 확살했던, 오히려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유공자로 되는 것을 도저히 봐줄 수 없다는 그러한 이성교 목사님의 재판이, 아마 이 재판 처음부터 한 게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2004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끌어오고 있고, 소송하고 또 하고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때 이성교 목사님이 이런 이 소송을 하는 과정에 자기 재산을 다 털어먹고 다 팔고 그래서 포천에 가서 컨테이너 같은 데서 지금 살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이 소송을 하고 계세요. 그분이 무엇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겠어요? 대한민국이 적어도 4.3 사건을 통해서 건국을 반대하고 정말로 그 총칼로 완전히 그 공산화 시키려고 했던 그 폭도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건국의 유공자를 만들겠냐고 하는 것을 도저히 이분이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 가재를 다 털어가면서 소송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결정적으로 저희들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탐나의 봄이라는 그 다큐멘터리를 만드셨던 그 김재동 목사님 소개를 통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 당시에 재판 비용이 많이 부족할 때 우리 홀리파워에 기도회 때 얘기해서 그때 600만 원을 만들어줘서 변호사비를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변호사는 어떤 분이냐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재판 연구관으로 한 20년 이상 근무한 분을 갖다가 지금 변호사로 지금 선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 헌법재판소의 어떤 그 체계를 너무나 잘 알고 이 재판 방향을 잘 끌어가고 있고, 아무래도 올해 지금 전체적 사회적 분위기가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얼만큼 국가 정체성을 허물고 대한민국의 해로운 가장 쉽게 원자력 발전소 같은 거 탈원전 정책으로 했던 아주 객관적으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린 그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또 윤석열 보수 정권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문재인 정권이 잘못한 것이 이렇게 하나하나 드러나는 것들이 헌법재판관들한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로 지금 생각이 되는 데다가 새로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보수 정권에서 임명을 하면 우리 이성교 목사님이 지금 진행하는 제주 4.3 사건의 진상 보고서와 희생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는 것들이 판결이 되면 1조 4천억이 지급될 필요가 없을 거라는 그러한 것 가지고 지금 싸우고, 돈도 돈이지만 대한민국을 무너뜨린 그러한 것이 정당화돼서 역사의 유공자로 기록되는 일을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런 일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성교 목사님을 통해서 좀 더 생생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오늘 방송사고가 나서 지금 제가 대신 이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